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만 일정을 소화한 내시 팔로시 하원 의장이 3일 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겨우 1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년간 조지아주의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 가격이 무려 73%나 인상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균의 플레이스몰 개발과 관련해 최종 디자인이 공개된 가운데 초기 계획보다 상업지구는 축소되고 주거용 부지는 늘어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3일 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 방한은 2002년 테니스 헤스타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4일 주요 일정과 방한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국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 위기 등 현안에 대해 약 50분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때 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판문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게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무게감과 한미 동맹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 간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캔사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은 2일 실시한 투표에서 주 헌법을 개정해 낙태권을 폐지할지 여부에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투표 결과 개표율 95% 시점에서 찬성 41.2%, 반대 58.8%로 헌법을 원래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캔사스 주 헌법은 임신 22주까지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주는 대선에서 줄곧 공화당을 지지한 전통적 보수 지역으로 당초 헌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가 찬성을 약 20% 앞서면서 상당 기간 개정을 다시 시도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는 대다수 미국인이 여성에게 스스로의 건강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겨우 10만 배럴 증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국제유가의 폭등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해 증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9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을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오펙 플러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생산량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폭등으로 서방의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산유국 사이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는 등 증산을 강조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1986년 이후
가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모스 호우스타인 연방국무부 에너지안보선임 보좌관은 증산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보다 국제유가 하락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펙이 7월과 8월에 공급을 상당히 늘렸고 현재도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부터 하루에 약 40만 배럴을 증산하다가 7월에서 8월에는 하루에 65만 배럴을 증산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다음 회의는 9월 5일로 예정됐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2분기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카드 부채는 2분기에 8,9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났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카드 부채는 전분기 대비로는 5.5%인 46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차입금 증가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계정은 2분기에 2억 3,300만 개 늘어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AARP가 지난 7년간 조지아주의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 가격이 무려 73%나 인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AAR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조지아주 고령층이 복용한 처방약 가격이 약 73%나 증가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약사 알딕슨 씨는 계속해서 오르는 약값이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약국에도 부담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분석가들은 제약사와 보험사 등 중개자들이 이윤을 과도하게 챙겨간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환자가 약을 구매하면 보험사와 약국 등을 대신해 처방약의 혜택을 관리하는 PBM이 일부 수수료를 가져갔고 나머지는 다시 보험사와 환자에게 배분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의회가 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처방약 가격이 인하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도 의회가 처방약을 낮추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것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네 플레이스몰 개발과 관련해 최종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초기 계획보다 소매점과 사무실 등 상업지구는 축소되고 주거용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은 해당 부지 활성화를 위한 시장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정 개발안은 오는 8월 말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최종 절차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에는 총 2,700세대의 다가구 주택이 있는 7개의 주거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단지에는 중앙공원으로 가는 작은 광장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귀네 플레이스몰 지역개발지구의 조 알렌 디렉터는 향후 20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귀네 카운티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적인 느낌과 함께 걷기 좋은 주택단지의 개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합용도 재개발 개념을 글로벌 빌리지라고 명명했으며 남부에서 가장 다양한 카운티 중 가장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성화팀에는 CID와 카운티, 애틀랜타 지역개발위원회와 계획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렌 디렉터는 이번 개발에 공원과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센터, 국제도서관 및
소외된 배경의 기업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쇼핑몰은 대부분 철거되지만 메이시스와 메가마트 그리고 뷰티메스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면서 이란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등을, UAE에는 22억 달러에 달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각각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무기 계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중동을 방문해 사우디에서 여러 지역 정상을 만나고 온 뒤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이 두 국가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나선 것은 중동 산유국의 석유 증산을 위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란과 척을 지고 있는 이들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관으로도 해석됩니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이번해 봄 애틀랜타 버지니아 클리닉에서 발생한 노인 재향군인 환자를 폭행한 병원 직원 로렌스 가야드에 대해 6건의 중범죄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풀턴 카운티의 파니 윌리스 검사는 가야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가중폭행, 가중구타, 노인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가야드는 월남 참전 재향군인인 필립 웹이 문을 두들겼다는 이유로 그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발로 밟았습니다. 북미 사탕 기업 캔디 펀하우스는 캔디 최고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 링크드인에 따르면 CCO라는 이 새로운 직책의 주된 업무는 사탕의 맛을 평가하고 회사 이사회를 운영하며 신제품 승인 권한까지 가지게 됩니다. 매달 3,500개가 넘는 제품을 맛봐야 하며 회사는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5세 이상 어린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봉은 캐나다 돈으로 10만 달러, 미국 돈으로는 약 7만 8천 달러입니다. 캔디 펀하우스는 너무 어린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편견 없는 아이들의 의견과 창의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CO로 채용된다면 캔디 펀하우스 본사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 또는 뉴저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